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집니다. 그 배낭 속에는 가장이라는 책임감, 부모라는 걱정, 노후라는 불안이 가득 차 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평생을 꽉 쥐고 살아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 흰 머리가 드러난 나를 보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결국 끝은 어디일까? 혹시 지금 마음이 헛헛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왠지 모를 억울함이나 허무함이 밀려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 참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200년 전 조선의 한 선비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눌 것입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렸지만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사람,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가족과 생이별하고 가난과 고독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마디는 이것입니다. 여보게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게. 인생은 잠시 다녀가는 소풍이라네. 소풍.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아닙니까? 소풍을 떠나는 아이의 가방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설렘과 가벼움 뿐이지요. 오늘 이 40분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평생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제 앞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다산 선생이 들려주는 인생의 파도를 건너는 법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욕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다산은 그 이유를 가지려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집만 좀 더 넓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욕심은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차가 생기면 더 좋은 차를 원했고 집이 생기면 더 큰 집을 원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멈추는 법을 잊은 채 달렸지요. 그런데 지금 손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만족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갈증입니까? 다산은 유배지 강진의 낡은 초가집 사이제에 머물렀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겨울에는 문풍지가 덜덜 떨리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던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좁은 방에서 오히려 마음의 우주를 넓혔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밭을 갈고 책을 읽으며 산다. 벼슬이 없으니 잃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 지킬 것이 없어 오히려 마음이 태평하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불행한 것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 임원이 됐다는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그 비교의 잣대를 꺾어버리십시오. 나이 듦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남을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이 달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따뜻하다면 그것으로 족한 삶입니다. 움켜진 주먹을 펴십시오. 꽉 쥔 손에는 공기조차 머물 수 없지만 편 손바닥 위에는 온 세상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제2장 관계에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족이나 자식이 주는 상처는 유독 깊고 아픕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이런 섭섭함이 밤잠을 설치게 하지요. 하지만 다산 선생은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서늘하고도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귀한 손님이다. 손님은 어떻습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지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손님을 내 집에 평생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통해 세상에 나온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냈듯
그들도 그들의 몫을 살아가게 두십시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전화벨 소리가 뜸해집니다. 북적이던 모임도 하나둘 줄어들지요. 많은 분이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이것을 고독이라 부르며 즐겼습니다. 유배지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다사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대신 책과 차를 벗삼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닫고 조이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싫은 사람 비위를 맞추느라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래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한두 사람 아니면 그저 나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떠나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강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조용히 채운 뒤 다시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서운함도 흘려보내고 원망도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에 미움이 고이면 그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썩은 물이 아닌 맑게 흐르는 시냇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장 시련,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긴 터널을 지납니다. 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촉망받던 관료에서 한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했을 때 형제들은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떠났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꾸겠다. 그는 유배지라는 감옥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책을 썼습니다. 좌절하는 대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18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작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혹은 지나온 상처들, 그것은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하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옹이는 나무에게 상처이자 흉터입니다. 하지만 목수들은 압니다. 옹이가 박힌 나무가 가장 단단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 가슴속의 흉터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치열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아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고 안아주십시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모진 비바람 맞으며 여기까지 오느라 참 애썼다. 이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남이 아닌 거울 속의 나에게 건네주십시오. 제사장 소풍의 끝,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의 소풍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죽음. 참 두렵고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죽음을 슬픈 이별이 아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노년의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삶과 죽음은 밤과 낮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 그 두 빈손 사이의 감사를 쥔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우리가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방 속에 쓰레기나 돌멩이를 챙겨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좋았던 기억, 예쁜 사진, 즐거운 추억만 챙겨가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아파트 평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 힘들 때 누군가 잡아주었던 손길, 그리고 참 괜찮은 소풍이었다라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연습하셔야 합니다. 잘 사는 연습이 아니라 가볍게 사는 연습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봄의 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단풍은 그보다 더 붉고 찬란합니다.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답게 물들었을 때 미련 없이 툭 떨어져 대지로 돌아가는 낙엽처럼 우리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정약용 선생이 2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오늘 밤은 걱정이라는 짐을 문 밖에 놔두고 주무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의 해가 떴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시합이 아니라 길가의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걷는 소풍이니까요. 부디 여러분의 남은 소풍길이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안하십시오.